회사에서 지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차량을 렌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들은 장애인 학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겹상동이 가족을 위한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부는 겹상동이를 잘 키우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고 사업이 영농철을 맞아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 유휴 인력을 이어주는 사업인데 농가와 지원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나무 심기철을 맞아 묘목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종의 가격은 안정화됐지만 유행을 타는 일부 품종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한 물류업체에서 지적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도 받고 승용차까지 빌려 타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결국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씨. 지난달 A씨 앞으로 신용대출 승인서와 통행료 미납 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A씨의 동생이 형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씨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8,4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돈이 그대로 A씨가 다녔던 회사 대표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이 A씨 명의로 6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고 4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렌트해 몰고 다닌 겁니다. 명의를 빌려서 8,400만 원을 대출을 하고 자기 차 끌 거 없고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랜저를 뽑고 600만 원을 빌리고 이게 장애인이니까 그걸 다 이용한 거 아닙니까? 6년 전 회사 대표 부부를 알게 됐고 2년 전부터 음성에서 일하게 됐다는 A씨. 회사 대표와 동료 직원의 대출과 차량 렌트 요구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수사고 있는데 계속 부탁 좀 하자고 해서 사장님하고 부탁 좀 회사 잘릴까 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업체 측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고 대출은 일부 직원들과 A씨 사이 벌어진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몰랐어요. 속이고 들어온 거고 근데 재밌게 하는데 정신 자체를 이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3명 중에 집안 한 명이 렌트하고 자기네끼리 다 저기 한 건데. 이 사안을 조사한 충북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을 강요한 장애인 학대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은 경찰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겹상동의 가정의 사연이 CJB 뉴스로 보도된 후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겹상동이를 잘 키우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겹상동이 부부가 있는 충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마련한 성금은 831만 원, 73명의 후원자를 대신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주면 국가가 기른다 그런 심정으로 돌봄을 치중해서 아이들 낳고 기르기 좋은 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겹상동이 아버지의 직장과 농협 충북본부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족처럼 이렇게 열심히 물심양면 도와줄 테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재활 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협 충북농협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오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겹상동이 가정을 위한 모금은 충북 공동모금회로 이관됐고 곧 지정기탁 계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에 온 마을이 공감하고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가 700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6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명 줄었습니다. 1월은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달로 700명을 밑돈 건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북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도 마이너스 57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19,158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548명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순유입을 보인 곳은 경기도 등 7개 시도였고 충북은 순유출을 보이긴 했지만 그 규모는 10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지난해부터 다시 개최됐는데요. 올해 도민체전은 오는 5월 영동군에서 열립니다. 대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위대한 도전 뜨거운 울림이라는 글씨와 함께 본격적인 도민체전의 개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62회 충북 도민체전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개 종목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가운데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이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2관왕을 달성한 진천구청 서지연과 육상 여신으로 이름을 알린 김민지, 자전거 3관왕에 올랐던 음성군청 장경구 등 엘리트 선수들도 시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참가합니다. 생활체육 그 자체로 영동을 즐기고 또 성적보다는 또 부상 없이 안전한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군은 1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7억 원을 들인 경기장 시설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대회 기간 영동을 찾는 선수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방침입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성화 점화, 이찬원과 에일리 등의 공연도 예정됐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관광지들이 볼거리 많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영동을 한번 느끼고 보는. 이번 62회 충북도민체전은 오는 5월 11일부터 사흘간 영동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음성군도 영농철을 맞아 도시농부가 처음 투입됐는데 농가와 지원자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생극면의 대규모 채소하우스에 도시농부 9명이 찾았습니다. 3월 말부터 9월까지가 수확기인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리 준비한 막대기보다 높게 솟은 작물을 하나하나 자릅니다. 죽순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하우스하는 농가에 오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작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최대 6만 원의 일당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보다 현장 학습을 더 우선적으로 농촌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걸 활용하고 싶어서. 농가에서도 부족한 일손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도시농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이 4시간조차도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이라도 일작업, 농작업을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단물 같은 존재들이죠. 은퇴자나 주부 등 유휴 인력이 4시간 근무하면 농가가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40%인 2만 4천 원을 자치단체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당초 충북 전체 목표 모집 인원은 2,000명이었지만 현재 2,600명 넘게 지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수도권과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300여 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농촌이 인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가운데 충북은 12.74%, 세종은 무려 30.68% 인하됐습니다. 이는 집값 하락이 가속화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수익 기준이 낮아지거나 수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6만 3천여 호로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다음 달 28일 결정 고시됩니다. 본격적인 나무 심기철을 맞아 묘목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냉이 피해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급량이 늘면서 품종별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최근 유행을 타는 일부 품종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해진 묘목시장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린 가지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꽃망울이 맺히고 말끔하게 정리된 어린 나무는 새순을 머금은 채 주인을 기다립니다. 저렴하게 또 구입해가지고 가꾸고 해보려고 왔는데 이쪽은 묘목이 다량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구매 많이 해가지고 한차 싣고 갑니다. 전국 묘목의 70%가 유통되는 옥천 묘목시장에는 묘목을 사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판매상은 물론 봄을 맞아 정원을 꾸미려는 고객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묘목을 사기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한데 일단 주로 복숭아 나무를 심으려고 백도랑 황도 복숭아 구하려고 왔습니다. 지난해 냉이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던 유실수는 올해 들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0원이던 사과나무 묘목은 만원으로 30% 떨어졌고 감나무는 만원에서 8,000원에 거래되는 등 대다수 수종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지거나 비슷한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반면 화장품이나 향신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초피나무 등 약용수는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색 사과 품종인 시나노 골드 묘목은 웃돈을 줘도 사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조경수와 관상수도 수요가 덩달아 늘었습니다. 사과 중 히나노 골드라고 있는데 노란 사과라고 하거든요. 그게 많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묘목 시장도 활기를 띠면서 생산 농가와 상인 모두 모처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CJTV 김세희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 환경단체가 청주 장평교 인근에서 충청북도의 물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환경단체는 퍼포먼스를 통해 최근 김영한 지사의 무심천 카약 체험을 비판하면서 지금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보전 그리고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이 추진 중인 수량 확보를 통한 친수 여가 공간 조성에 반대한다며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사필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전체 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안을 의결해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최다선인 10선에 성공한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제천시 봉양농협 본점 앞에서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양농협 조합장 갑질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36년간 지위를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직장 갑질과 폭언, 노조 탄압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입이 청주방송과 국제로타리 3740 충북지구가 충북 초아이 봉사상 시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충북 초아이 봉사상은 로타리 회원과 비회원 봉사자 그리고 도내 대학생 봉사자와 봉사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후보자를 접수하며 시상식은 5월 20일 진천 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됩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신관과 상당공원 사이에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포함된 후생복지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4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구내식당, 하늘공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경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환자를 성폭행한 중국 국적의 50대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한 달여간 파견 간병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2019년 정점을 찍었던 충북의 인구가 감소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60만 명 선도 무너졌는데요. 오늘 저희 CJB 뉴스에서도 인구 감소와 관련된 소식이 적질 않았습니다. 이런 충북의 인구 위기 상황을 지자체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죠.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 교육계, 또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충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